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오늘 우리 승무사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저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강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세종모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경희입니다. 멋진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오늘이 더욱 빛나고 마음이 마구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소개해주고 있는 기기는 언어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음성대체기기 AAC라는 기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협업 교육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장애인과 현재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동이 좀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아래로 내려가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듣고 이야기를 할 의지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힘드셔서 졸리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또 뭔가를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들을 모두가 좀 행복한 공간으로 이 세종시를 좀 변화시켜내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먼저 짠. 예,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좀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비만 얘기 나오셨네요. 네. 경희님. 예, 지금 어떤 게 보이세요? 약간 풍성하신 분들이 보이세요. 풍성하신 사람을 표현해 주셨네요. 몸이 커다란 두 남성으로 보여지는 분이 함께 계신데요. 자, 비만. 아까 어떤 선생님들이 그 객석에서 비만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비만은 장애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 분분하세요. 장애다? 장애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을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하나의 사진 한번 볼게요. 예, 또 여기도 또 아주 몸이 크신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경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는 비만은 장애일까요? 아닐까요? 비만은 장애죠. 비만은 장애다. 아까 아니라고 얘기하신 우리 객석이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을 장애 범주에 넣지는 않았지만 상계국에서는 장애는 약간 비만을 장애인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경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만을 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15개의 장애인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만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비만은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그 국민 한 사람의 건강권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장애라고 하는 거가 이 나라마다 사회 문화에 따라 좀 다른가?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이 하나의 두 개의 사진을 가지고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예, 왼쪽에 선생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들 어떤 게 조금 특이하게 보이시나요? 예, 목.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힘이 납니다. 목이 뭔가 좀 특이한 걸 목에다 좀 걸고 있나요? 원시부죠. 어떤 경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목이 좀 기시네요. 목이 길어도 좀 저의 목이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이 좀 제법인데요. 이 목이 긴
이 까렌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분들의 사진을 저희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은 뭐 걸어서 세계수보라든지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것 같아요. 이 미얀마 타이인이 거주하는 이 까렌족 소수민족의 마을의 여성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길다란 목에 링을 걸고 있으실까요? 미의 척도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미의 척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이 사회에서는 목이 긴 녀석들이 위에 척tum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링을 많이 걸어가지고 미인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저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나도 쳐다볼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낯설고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네, 이 다른 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선생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이었냐? 서아프리카의 바도마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 계신 분들의 발사진이었는데요. 경희님 어떤 사진을 보고 계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봤던 이치의 손처럼 보였어요. 이치의 손처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화면이 나와버렸네요. 서아프리카 바도마 부족의 분들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 다 저렇게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발가락이 아닌 어떤 발에 대해서는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특별하게 이제 이상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별하거나 다른 인식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지금 10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는데요. 10개의 발가락을 가진 제가 지금 저 서아프리카 바도마 부족에 갔다. 그래서 다른 몸에 대해서 명명하기를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장애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뭐 조금 딱딱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 얘기를 정리하면은 다른 몸 또는 손상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장애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지금 앞에서 비만이 장애냐 아니냐, 그리고 까렌족 소수민족 마을의 여성들의 모습이다, 또 이제 서아프리카 바도마 쪽의 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다른 몸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좀 손상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거는 누구의 시선인가? 그 사회가 그 문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장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르게 규정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앞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손상이 있고 장애가 아니라 이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는가, 어떠한 억압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규정은 좀 새롭게 우리 사회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사진을 좀 한번 봤었고요. 요 얘기 들으니까 우리 경희님은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적인 차별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손상은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장애가 된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손상이 이 꼴이 장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손상 이꼴은 장애라고 할 수 없다.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저는 제 몸에 장애를 느꼈겠죠. 엘리베이터 타고 저쪽에 경사로가 있으면 저는 제 몸에서 손상을 느끼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몸은 똑같아요. 경희님의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못 만날 수도 있었다.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과연 장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예, 우리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이럴 때 좀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좀 불리하시긴 하겠지만 또 같이 대답을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장애하면 떠오르는 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장애는 불편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요. 딱히 생각해본 적 없어요. 생각해보면 네.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신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 아까 제가 저희 봤어요. 아주 이렇게 피드백이 적극적이셨어요. 혹시 장애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주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것이지 정말 불편하다라는 이미지가 크다. 선생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잘 안 한다. 소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한다. 한 분 정도만 제가 더 우리 작가 선생님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통과? 아니, 장애하면은요 좀 뭔가 좀 도움도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혼자로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차이. 도움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 기구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고 불편함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기 뒤에 있는 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많이 이제 갔다 갔다는 못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소통하는데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네네.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장애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이 느림에 대한 각각의 속도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장애인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위님이 우리 아까 그 객석에 있는 선생님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이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또 이렇게 좀 조금 더 보태워 주셨어요. 자, 장애한 그리고 아까 도움을 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 그렇죠. 네. 장애가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움받을 받는 거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도움이나 의지가 필요할 때 의존해야 될 때에 대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도움이 어느 순간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는 또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 충족이 될 수도 있겠다.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로도 우리 경희님이 조금 더 보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장애인의 인식 안에서는 불편하고 조금은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이 장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론사님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이동권 씨가 누군지 아세요? 이동권 씨? 이동권 씨 잘 모르세요? 예, 2000년도에 우스갯소리처럼 했었던 아주 많이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이동권 씨가 누구냐? 이동권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동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이동권이죠. 네.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이동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2000년도가 되어서 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이동할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졌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동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동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회는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이동권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죠. 없다가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사전에 등기된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이동권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시기에 또 열심히 이동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몸짓을 했었던 분들에 의해서 이동권, 이동할 권리라고 하는 거가 명료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좀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우리 세종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우리 몇몇 스님들이 나 저분 봤어, 우리 버스에 탄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소리들을 들었는데요. 우리 경희님은 예, 이동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중에? 계단버스, 차량버스, 저상버스. 예. 우리는 계단버스라고 하죠. 차량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대중교통이 대중이라는 뜻이 모두 시민을 얘기하는데 이 차량버스는 모두 시민 탈 수가 없잖아요. 계단버스는 차별버스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계단을 그 버스에 오르기 위한 계단이 뭐 수십 개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 몇 개가 있나요? 3개 정도 있을까요? 3개요. 예, 그 3개의 계단을 누군가는 오르지 못해서 버스를 탈 수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의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크게 동의를 해주셨던 계단버스는 차별버스다 라고 하는 이제 외침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럼 계단버스가 차별버스면 어떤 버스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100% 저상버스. 100% 저상버스. 지금 우리 세종시 저상버스 보급률 몇 프로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세종시의 저상버스 보급률 몇 프로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0%. 우리 선생님 계단버스 차별버스다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30% 우리 업다운 한번 해볼게요. 네,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현재 우리 실적 다운이다. 어느 정도 다운일까요? 10% 얘기 나왔습니다. 좀 속심하게 10% 얘기해 주세요. 25%. 어때요? 10%까지 됩니까? 아, 10%도 안 된다라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우리 저쪽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세종시 저상버스 보급률 30% 기준 내어주셨는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 프로일까요, 현실적으로? 5%. 5%. 야, 5%보다는 업이죠? 예, 몇 프로인가요? 실제로 우리 세종시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희 세종시 60개 노선이 60개 버스 노선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그 60개 버스 노선 중에 단 7개 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어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 60개의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저상버스 노선이 되어 있는 건 7개다. 아마도 10%도 조금 더
이게 뭐 지역별로 전국 이 저상버스 보급률을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 세종이 아주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건? 아 그래요? 비싸죠. 아 잘하는 분들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 늘 못하진 않아요. 어제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비세로 빈풀은 100% 저작버스죠. 그걸 너무나 고맙고 주부는데 저희들은 60개의 노선을 달리기로 하네요. 아, 그렇죠. 우리는 7개 노선만 골라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나의 이동의 목적지를 삼을 수는 없죠. 예, 60개 노선 모두의 저상버스가 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이 행복도시 세종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는 많은 외국의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 나라에서는 저상버스를 법적인 의무로 기준으로 삼고 저상버스 100% 보급되어 있는 나라들이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 한 60% 정도 돼요. 인구도시 서울이. 예, 이제 50% 간 넘었다는 거죠. 서울이. 그 지역으로 갈수록 뭐 점점 그 비율은 낮고 그래서 뭐 10% 같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국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을 따지면은 27%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해야 공부하고 이동해야 노동하고 이동해야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사시는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리 그게 이제 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상버스 보급률이 상당히 전국 평균으로는 낮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어떤가요? 충주시 충주시에 저상버스가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 있었는데 그게 폐차되면서 없어졌어요. 저상버스 그 다음 한 대 있던 버스도 폐차되면서 없어졌다는 아주 높은 이야기를 저희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동할 것은 해도 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다. 이동이 되어야지 그 다음 관계가 이어지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동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많이 화자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그냥 누구에게 불평을 초래하는 목소리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들의 외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더 책임 있는 부서, 책임 있는 뭐 어떤 우리 국가의 부서는 어디인지를 오히려 거기를 향해서 더 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 국가가 애써야 된다라는 항의들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싸움이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래되었죠. 세종시에 문경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세종시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제 싸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편집 그린 것 같아요. 눈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눈이 잘 안 보이세요. 눈 잘 보이시는 분 누구신가요? 사장님 바로 나와 있네요. 시장님. 예. 제가 보이네요. 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서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이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읽어주신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좋은 분들 잘 골랐습니다.
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문화 막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죽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가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이건 1984년도에 김순석이라고 하는 분이 남기신 유서였어요.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이의 아빠였는데요. 자, 이 유서가 1984년이면 지금부터 한참 전에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선생님은 84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턱의 문제, 계단의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극복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턱의 문제가 이제는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분이 우리 사회에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카페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인데 턱이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교수 대표님과 이규식 대표님이 막지라도 입고 턱을 없애는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사진이에요. 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 요구를 하면서 펼쳤던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개인 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데인데 저기 앞에 가서 퍼포먼스를 한다? 뭔가 좀 갸웃갸웃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 편의증진법, 정당한 편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동법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 거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를 제약을 당한다면 그거는 명백한 차별인 거 분명하고, 그래서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별의 문제를 그냥 이윤의 문제와 개별의 문제로 두지 않고 이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기업 윤리에서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 장애인 등의 편의법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로 이렇게 이제 저 스타벅스의 턱을 없애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또 하기로 했었던 거죠. 계단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계단에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스타벅스도 말했잖아요. 네. 스타벅스가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스타벅스가 미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거기에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에 턱이 없어요. 턱이 없고 계단이 없어요. 근데 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보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턱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요. 너무 화나지 않나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죠. 이 얘기 저도 또 처음 듣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당한 편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단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는데, 우리나라에만 두고 보면 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더라.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미국의 스타벅스가 계단이 있게 되면 어마무시한 벌금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참, 이 어떤 그 기준과 법의 벌금으로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준 삼는 거는 참 실수하네
예, 거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런 것들이 아무런 이 차별을 하는 거고 누군가의 불편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처벌조차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계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계단은 어떤 걸까요? 계단이 계단이지 뭐 제3자에게 계단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냐, 그렇죠? 계단이 계단입니다. 근데 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휠체어를 탄 이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계단은 어떤 정도의 인식이 될 것인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논문을 썼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또 우리 교수님이 한번 또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가다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무서움이 계단에는 있어요. 아, 계단은 그냥 이게 턱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의 문제, 내 삶의 경계 안에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 시설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이 사진은 또 어떤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오셨을까요? 이 사진은 제가 가족이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저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면 너무나 공포스러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공포스러울까요? 전맹의 흰지팡이를 갖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이라면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도로와 이 사이가 너무 가깝게 돼 있다. 어우, 저 좋은 저기세요. 그것도 맞아요. 네? 네. 아, 이 턱이 도로와 인도 사이의 턱이 꽤나 높게 돼 있다. 네? 네네네. 요거 지금 점자블록이라고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동그랗게 돼 있는 점자블록을 선형블록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거는 앞으로 가라 직진에 대한 표시예요. 얘는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건 선형은 멈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시고 이 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그 다음에 안내가 없어요. 멈추고는 그 다음에 안내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로 가야 되는지, 좌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있지 않는 점자블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세종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점자블록을 지역사회 안에서 들여다보시면 자꾸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마. 친절한 안내, 이게 이동하는 데에 안전한 블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뚝뚝 끊겨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 또한 이 물리적인 환경에 있어서 접근성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거는 그냥 차별적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고, 아까 교수님은 공포스럽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 이동공과 관련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동공원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동권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과 동선을 확보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거리는 어떤 걸까요? 저희 나라는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준들을 삼고 있지만 국제사회 안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문서가 국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장애인 인권의 지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접근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즉 비장애인들이 그렇죠?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 즉 비장애인,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아직도 외쳐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거리를 차를 막기도 하고 지하철을 막기도 하고 아주 험한,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표현도 그 시민들과 아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국제사회 안에서는 이동권의 문제는 훨씬 더 넓게 보고 있는 거죠. 저놈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보장받고 있는 정도와 동일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접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 개념적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많이 우리는 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교수님들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권을 넘어서는 이 관계 안에 사회적 완전한 청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접근권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교통이라고 했을 때 지하철, 버스, 장애인 콜택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전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저런 불편들은 아마 꽤 많이 저마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시간이 많으면 선생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불편들을 느끼는지, 장애인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으로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불편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불편의 정도가 우리를 또 위험하게 느끼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동할 권리에 대한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영상을 가지고 같이 있어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집콕생활 어떠셨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갔고 여행도 자유롭게 못 다녔죠? 우리는 겨우 2년이었는데 평생을 자유롭게 못 다닌다면 어떨까요? 장애인은 집콕을 좋아한다? 요거는 X. 오히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주면 엄청 나올 거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 개떼처럼 나올 거예요, 진짜.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났지? 미란 개떼처럼. 여기 두 마리의 견이 있습니다. 현견과 선입견. 물론 여기서 견은 개견이 아니라 골견이죠. 개 좋아하세요? 과거의 이 질문은 보신탕을 좋아하냐는 뉘앙스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당연히 반려견을 떠올리죠. 당신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대한민국 장애인은 대한민국 인구의 5%, 전 세계 장애인은 전 세계 인구의 15%. 우리나라 장애인이 외국에 비해 적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미국은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도 장애로 보고 있어요.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해외 이민자도 장애로 보고 있죠. 자, 이제 당신이 스웨덴으로 이민을 갑니다. 당신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저는 이혼했어요.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안 됐다. 힘들겠다. 저런. 안쓰러워. 딱 해라. 힘내라. 편견과 선입견. 장애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있는 당신.
손잡이가 둥근 모양이라면 당신은 장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고리 모양이라면 팔꿈치로 내려서 나갈 수 있죠. 누군가 도와주기 이전에 손잡이 모양만 바뀌어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불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불편하시고 시간상으로도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있는데 지하철 멈추고 버스가 멈추고 그러면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욕하시는 분이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시고 저서 버스를 타실 때 계단이 없어서 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진짜 나무만 보는 거지 숲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투쟁은 나무랑 지옥이란 투쟁이 아니라 숲을 만드는 투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몸을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그리고 욕하시는 분들도 내가 차선버스를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이려면 그분들은 아마도 장애인에 대한 경험이나 피부로 직접 느껴보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욕하시고 비판하고 편견을 갖고 보시는데 그런 시각적인 면을 보시기보다는 저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해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숲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만 쳐져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장애인들은 다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편해지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이 투쟁을 멈추지 않고 저희가 끝까지 이루고 나서 그때 가서 시민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세종의 교통 약자들은 현재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대중교통은 62개 노선에 285대 투입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저상버스는 단 7개 노선에서 6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노후화와 정비불량, 승무사원의 리프트 조작 미수, 기다림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뎌내며 이용하고 있죠. 정부는 특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45%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세종은 그 비율이 10%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4번째 수준입니다. 물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은 문경희 소장은 원하는 시간대에 누리코를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틀 전 예약이 필수죠. 매일 오전 7시 58분 핸드폰 알람을 맞추어 놓습니다. 365일 알람을 맞추어 놓고 잠자리에 들지만 그나마 예약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거나 119 구급 차량을 부르라 말하는데 119 구급 차량과 경찰차에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 휠체어를 탄 한부모 가장이 자녀가 아파서 119를 불러 이동한다면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하죠? 7개 노선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면 다음날 7시 58분 알람이 울리길 기다려 누리코를 예약하고 이틀 후에 아픈 자녀를 만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도시 세종의 교통 현실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신다거나 항상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시민이고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1대6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1대6.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비율, 엘리베이터를 비용하는 이율. 그래서 이 더 교통약자 누군가의 외침과 뭐 투쟁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투쟁에 의해서 그 재반시들이 만들어진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장애인이 이용할 때 비장애인 6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권 그리고 교통수단의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이 변화라고 혹시 혹여라도 아직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아마 정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경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숲을 만들 것인가, 우리 모두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숲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 공공재로서의 교통수단의 변화들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열심히 또 우리 경희님이 차별버스 아웃 하면서 외쳤던 이야기들, 세종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라고 하는 곳에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제 요구안이 있었어요. 네. 요거 혹시 한번 우리 또 우리 선생님들은 운전원이시기도 하시지만 승무사원이기도 하시지만 또 시민으로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요구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희가 전날 세종시 시청 앞에 거의 100일 넘게 이동권 투쟁하면서 전방 투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세종시 기대적 제공안을 현재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봤으면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네, 여기 여러 가지 7대 요구안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떤 얘기한지 뭐 자세하게 듣기에는 시간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애인 이동권 보장. 2.
최종 공동평가 3 4 5 장애인 권리보다 6 장애인보다 7 장애인보다 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 경희님은 어떤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눠주실까요? 저는 이덕을 노동골을 내서 얘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요건 또 어떤 사진이었을지. 작년 오송역에서 저희가 비원버스 못 타요. 비원버스는 저녁버스가 없어요. 100% 저녁버스예요. 오송역에서 세종시청 오실 때 비원버스 타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40분이면 오세요. 근데 저희 휠체어인 오송에서 B2 버스를 타고 노담동이나 터미널에서 내려서 사실 비제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당연하다고 보시나요? 단지 우리는 다르다는 거는 휠체어를 탔다는 것뿐인데 누구는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누구는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에 걸쳐 올 수 있다는 건 자기도 시간이 아깝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송역에서 이제 구치장을 했고 저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오송역 버스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네. 네. 근데 세종시에 교통과 관련한 조례가 있다는 거 혹시 선생님들 아세요? 이게 무슨 조례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세종시에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례가 있다고 하는 건 지자체 안에서 기준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서의 기준, 울타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준과 조례대로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욕을 먹고 때로는 혐오적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세종시가 조례대로 했다면 제가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겠죠. 네. 우리 윤경희님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여러 시민들이 그 개인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보다 안전한 교통의 변화를 위해서 움직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이 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세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종류 세종시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너무 잘하셔서 대답을 저런 시시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다니. 뭐가 있나요? 4가지 종류가 있죠. 네. 별티, 강선, 주선, 마을버스가 있죠. 혹시 여기 말고 또 다른 버스 종류가 있을까요? 세종시는 문경희님이 모르는 또 다른 버스 종류가 있나요? 이 4종류가 거의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이죠? 네, 맞습니다. 버스
아니, 아까 역상으로 봤기 때문에 난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저상버스 68개의 노선 중에 저상버스 노선은 7개였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누군가의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단 24시 바로콜 다양한 개선 관련해서 한 5가지의 뭔가 이야기를 또 경위님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저 얘기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다 싶은 거 혹시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1, 2, 3, 4, 5 중에 몇 개만 궁금하시면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얘기 다 집요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1, 2, 3, 4, 5 어떤 얘기 한번 듣고 싶으세요? 두 번째 10년째 맨 밑에 거 두루타와 셔클에 리프트가 장착됐다면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분들은 두루타와 셔클이 어떤 미니버스인지 아시죠? 뭐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선진국에도 두루타 셔클 같은 미니버스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선진국의 미니버스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루타 셔클에 리프트가 장착됐다면 장애인 콘텐츠 늘려달라고 저희가 목에다 새사슬을 걸거나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차 이름이 두루타. 너무 멋져요. 두루두루 다 타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리프트가 있지 않으면 장애인은 두루에 포함되지 않는, 대중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세종장콜이 대전은 가는데 옥천군은 못 간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슬픈 얘기예요. 세종 장애인 콘텐츠는 충남북권은 가는 지역이 있고 안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대전을 가는데 옥천은 안 가요. 저는 옥천에 자립생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세종장거리 옥천을 못 가면은 저와 같은 휠체어 장애인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장애인 콘택시가 옥천을 바로 가지 못할 때 휠체어를 타신 분은 옥천을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몇 년씩 계속 2개의 바퀴를 굴리면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세종 장애인 콘텐츠가 옥천군을 아주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공주를 가요. 공주도 가고 전주도 가요. 근데 옥천이나 개영시는 안 가요. 그래서 대전시를 가서 거기에서 또 장코를 하나 타고 옥천을 가는 이런 형태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천은 즉시거리예요. 옥천 부진대 즉시거리고 세종 행복도시인데 예약콜이에요. 즉시콜, 예약콜 이런 말이 또 조금 우리가 좀
낯선 말이죠. 네, 즉시콜은 뭐고 예약콜은 또 뭘까요? 예약콜은 새로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예약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즉시콜은 내가 그냥 일반 택시 타듯이 전화 부르면 한 20-30분이면 오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장애인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면 이틀 전부터 아프거나 내가 이틀 전부터 아플 것 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어서 예약을 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는데.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예술의 문제로 하니까요. 그럼 또 고모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10년째 예약해서 이용하는 세종시 이틀 전에 내가 이 누리콜을 바로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반드시 예약을 거쳐놓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아니요, 저희가 이동권 투자를 하기 전에는 일주일 전 예약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이었다고 합니다. 이동권 투쟁에서 이틀 전으로 지금 안 당겨졌대요. 경고 들라면 아프려면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열심히 협력해 주신 시민들이 막 이제 지금 같이 마음이 막 모아지고 있는 게 공공모아니 아마 얘기 나오세요.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저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는 분들 시작. 이틀 전부터 경고 들면 아파야 돼요. 예, 저는 저거 어려워서 못 읽었는데 읽으셨네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인권의 언어 안에서도 참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는 입장 갖고 싶지 않아. 네 입장 되기 싫어.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함께 얘기되지 않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인권을 위협하는 말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편지가 왔다고 생각하고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 한 분이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승객들로 가득했고 버스 기사가 그 사람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승객이 많으니 다음 버스를 타라고 내릴 것을 조명합니다. 급기야 기사분은 자기 합리화를 하듯이 승객들에게 이 승객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당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이 많다면서 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탄 사람은. 카드 찍었는데, 교통카드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한마디 뽑아버려요. 고발 조치! 우리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고발 조치. 자,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저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 싶죠? 그쵸? 예, 우리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죠. 고발 조치하는 거로 우리 일단 요거 하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 볼게요. 자, 또 비 오는데 어딜 이리 다녀요? 혹시 이런 표현을 우리 선생님들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누군가에게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 좀 많이 들으세요? 비 오는 날마다 들어요. 비 오는 날마다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경희님은 우리 기사 우리 승무사원분들이 비 오는데 어딜 이렇게 다녀요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데 비 오는데 버스 왜 다녀요? 제가 어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못해요. 몸에 살이가 쌓여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비 오는데 어디 가냐, 날 추운데 어디 가냐. 비 오고 날 춥고 날 덥고 어디 가겠어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이동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비 오는데 어딜 가냐라고 묻는 이 존재들에게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있나, 어떤 편견들이 있나. 장애인들은 움직이는 게 아까 선생님이 혹시 위험할까봐. 장애인들이 위험하면 비장애인들도 위험하겠죠? 비 오는 거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경희님이 비 올 때마다 듣는데요.
우리 1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 말을 계속 들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지역사회의 시민적 관계들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9시에 여의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새벽 5시에 힘들게 일어나 준비하고 6시에 버스를 타고 오송역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를 안 타면 안 될까요? 누가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네? 공무원들이 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얘기는요? 이것도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이런 얘기 좀 자주 들으시나요? 이 얘기는 딱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들었는데 가슴에 그냥 꽂히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경희님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그건 아니겠지. 어떤 사람도 할 일이 없어 5시 일어나서 기차하고 같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장애인분이 첫 차를 탄다고 버스 좀 안 타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진 않겠죠. 왜 그러면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셨던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좀 이렇게 쾌쾌하게 묵혀있는 편견은 뭐였을까? 진짜 혹시 위험해서 아유 이분이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 오래 자시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났을까? 걱정해서? 글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무심코 이 얘기를 뒤통수에 대고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들으셨으니까. 근데 이럴 때 참 그렇습니다. 들은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없어요. 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 아마 그냥 정말 걱정해서 했든 우려해서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사회적 관계 안에서 아주 위축되고 내가 뭔가 다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비춰지는 아주 큰 차별, 이건 뭐 별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차별적인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고야, 여긴 또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내릴 거야? 내 차 자주 타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말에는 어떤 게 좀 문제적이세요? 반말. 네. 어떻게 우리 승무 사모님들에게 반말 자주 들으세요? 간혹. 네. 저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저의 이 중증장애인 동료분들은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어르신들한테 아침 출근길마다 제가 서울시내 해화역인데요. 출근길마다 듣는답니다. 아침이 바쁜데 어디 가냐고. 좀 한가할 때 나오지. 무슨 편견이 그 안에 있을까요? 장애인분은 정시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분들에게 상상되어지지 않는 일인 거예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움직이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그런 존재가 지금 움직이는 거가 이분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같은 동료고 같은 시민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경희님이 자주 듣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놓는다는 것 자체는 그 의식 속에는 장애인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의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떤 차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반말을 해도 처음 본 사람인데 반말을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했었던 우리의 어떤 문화가 어떤 교육이 어떠한 삶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삶이 이러한 태도들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앞에 다 앞에서 나왔던 모든 사례들이 다 본인님이 직접 세종시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예. 비가 치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쪽으로 계세요. 위에서 사례들을 얘기했던 거는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쁠 것 같은 얘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장의 스케치도 하지 못한 말이라 행동은 자기 생각하는 그냥 똑같은 스님으로만 보아주고 사람으로 보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경계에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존중할 것인가. 그죠? 장애인분이 어때서가 비장애인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의 하루를 망가뜨려야 될 어떤 이유도 하나도 없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실제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요청을 직접 듣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좀 다양한 교육의 방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객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승객에게 탑승을 하고 이미 티켓을 찍었는데도 사람이 많이 내려가라. 도대체 이건 어떤 마음에서 어떠한 태도 안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게 고민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 또 준비하셨어요? 차별은 어떤 사람은 강하게도 만들고 하나씩 약하게도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하자 이게 우리의 결론은 아니겠죠. 이 차별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금 차별적 표현을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표현을 인해서 누군가를 더 위축되게 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힘들게 그 마음을 혹시 갖게 한다면 이건 이제 저희가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 지금 우리는 모두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들, 그럼 저는 그럼 약자가 아닐까요? 저도 어떤 기준을 두고 보냐, 이제 저는 또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자기 존엄한 가치들을 훼손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인권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데요. 이 사회 안에 구성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너무나 많은 구성원들로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회의 기준 안에 누가 이렇게 선생님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에 적합한 사람 계속 꽁꽁 눌러주시네요. 그래서 노란 옷을 입거나 어떤 모양,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들어올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면 아까 저 사회 밖에 있었던 빨강이나 파란색의 어떤 그 기준을 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건 비단 장애인의 이동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서로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이 사회적 기준을 확장하는 거. 그래서 일부의 울타리를 치고 사회 구성원이야 라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우리 인식이 좀 확장된다면 훨씬 더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교육 끝나고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안전한가?
내가 지금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이 세종시는 모두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한 도시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되질문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곳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동료 시민으로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저 사회를,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다. 그동안도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좀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인님 혹시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이 좀 더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버스를 탈 거예요. 어떤 버스를 어떻게 탈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선생님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시간 질문하면 옆에 동료들 눈치 보여서 아마 혼나실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5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시민으로서 감사합니다. 예. 아우, 소감을 또 나눠주셨어요. 혹시 또 이런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는 이런 메시지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로 알고요. 예. 우리 모두가 이 차별에 저항하는 거는 차별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시민들도 차별은 안 돼 라고 하는 인식들을 계속 같이 길러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 스님들 감사함으로 저희도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